커피잔 위로 뽀얀 김이 선명하게 올라오고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기 시작하면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포근한 담요를 어깨까지 감싸은 채 소파에서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아, 따뜻해 라는 말이 새어나오죠. 차가운 공기와 소복이 쌓이는 낙엽에만 겨울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공간의 따스함, 그 온기 안에도 겨울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겨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의 눈길이 닿는 그곳에 지나간 계절의 흔적이 느껴진다면 드디어 겨울이 도착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계신 곳에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온 루시의 별별 라디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을 먹고 동네를 산책하다가 비상등을 깜빡이고 서 있는 작은 트럭을 한 대 보았어요. 택배 기사님이 핸드폰을 꺼내 들고 붉게 물든 석양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예뻤으면 바쁜 와중에도 저렇게 사진을 찍고 계실까. 그 모습에 저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한참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라디오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번 달에도 정겨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코너는 나는 해봤지 코너인데요. 12월 하면 크리스마스나 송년회 같은 이벤트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못지않은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김장이에요. 요즘은 김장을 가족 행사처럼 치르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체험학습 신청서에 김장이라고 쓰고 할머니 댁에 다녀오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 재밌는 현상이죠. 이번에 모실 초대 손님은요. 저보 책방의 책방지기시기도 하고 마을 잡지 디오교화의 북디자인을 맡고 계신 분이시죠. 땅에서 나서 김치냉장고로 들어가는 배추의 일생을 다 경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을 모셨어요. 김치를 사 먹는 요즘 같은 시대에도 김장만큼은 여전히 정석으로 하고 계신다는 다솜님을 모시고 생생한 김장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다솜. 김장은 잘 끝내고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다솜입니다. 김장은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지난주에 저는 친정 고향 문경 가은에서 같이 형제들하고 김장을 하고 왔습니다. 아, 저는 문경이라고 하면 문경세제밖에 모르는데 가은이라는 곳이 있군요. 네, 대체적으로 다들 잘 모르셔서 저도 외부에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는 다 가은이라는 말을 빼고 문경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아, 근데 네. 문경에서 한 30분 정도 들어가면 작고 아담하고 그 되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 아, 곳에서 제가 어릴 때 나고 자랐습니다. 네. 저는 금방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시골에서 지금도 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배추를 직접 부모님이 다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매년 김장을 해오고 아, 있거든요. 직접 농사를 네네네네. 지으시는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김장 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 김장철만 되면 딱 각자 이제 스케줄을 딱 정해서 그 날을 맞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3박 4일 동안 김장을 하고 왔어요. 와, 그렇게 길게 김장을 하세요? 보통 절임 배추를 사서 하시는데 다솜네 김장은 중요한 가족 행사네요. 그럼요. 저희는 가족 행사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매년 김장철만 되면 긴장이 돼요. 11월 달 스케줄을 여기에 진짜 초점을 맞춰서 정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어, 가족들, 형제들이 다 맞춰서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저도 김장을 해봐서 대충은 아는데 집마다 좀 다 다르잖아요. 다솜네만의 특별한 김장 비법이라고 할 것이 있을까요? 저희 비법이요. 저희는 진짜 제가 매년 느끼는 건데 비법이라면 부모님이 농사를 지은 배추로 한다는 거. 그리고 아, 그것부터 출발해서
직접 뽑아 가지고 자르고 절임을 직접 저희가 다 그 전 과정을 다 끝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박 4 일이 걸리는 거를 저도 매년 체험하고 있고 '이 정성이면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진짜 근데 정말 제가 이번에 3박 4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매년 하다 보니까 이 정성을 부모님도 드리고 형제들도 드리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이제 프리랜서라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한번 '배추를 뽑는 것부터 참여를 해 보자.' 싶어서 마음을 좀 먹고 그전에 스케줄을 막 조절을 했어요. 아 조절을 하고 배추. 예 제가 버스를 타고 갈 정도로 직접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뽑는 음. 것부터 그리고 이제 자르고 그 절이고 막 그런 것부터 제가 이번에는 정말 처음으로 참여를 해 봤어요. 아 네. 뽑는 것부터 다 전 과정을 다 참여하신 거네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해 보니까 진짜 그동안 엄마 아빠가 얼마나 더 힘들게 하셨다라는 걸 더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인제 저희 형제들 중에서도 쪼끔 더 참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 네. 동생이 인제 더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더 나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 음. 보니까 더 이 김치에 더 애정이 가고 그 맛의 정성에 더 애착을 올해는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절인 배추를 사서 많이들 하시는데 소금에 절이는 과정도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노. 저희는 절임 배추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지으신 걸로 배추를 하다 보니까 절인 거는 당연히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어릴 때는 엄마가 다 절여서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그 전 과정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박 4 일이 걸리는 거예요. 절임의 과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 농사지은 배추도 중요하고 그 절임 과정이 진짜 소금에 절이고 그날 아침에 절인 거를 저녁에 위아래를 다 이렇게 물을 다시 또 이제 조절을 하느라고 위아래를 배추를 다 바꿔 줘요. 위아래 네. 그거를 그래서 바꿔 줘서 또 쪼끔 숨이 덜 죽어 보인다 싶으면 소금물을 쪼끔 더 뿌려 주고 그렇게 해서 딱 절여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 날을 또 기다리죠. 네. 그럼 배추 속에 들어갈 양념도 궁금해지는데요. 그 양념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근데 인제 그 양념하기 전에 배추 절인 거를 그다음 날 아침에 씻어야 되잖아요, 네. 소금물을. 네. 그 절인 배추를 저희는 또 3 단계를 거쳐서도 물로 다 씻어내거든요. 다라이라고 하죠. 빨간 다라이. 그 네네. 큰 다라이를 3 개를 놓고 그 많은 배추를 다 그 3 단계로 다 물을 씻어내요. 그렇게 해서 네. 착착착 텐마루에 그 발을 깔아 놓고 그 물 빠짐을 또 해야 돼요. 그 네.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반나절 밤까지 거의 인제 몇 시간을 그 물 빠짐을 쫙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 날 이제 저희가 양념을 또 속 준비 재료를 미리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또 양념을 버무리죠. 네.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나요? 진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비법은 비법이에요.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마당에 가마솥이 있어요. 아 가마솥. 네. 가마솥에 장작불 해 가지고 음. 육수를 엄마가 특별히 인제 끓이는데 도시에서는 사실 저희도 사실 집에서도 육수를 끓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시골 가마솥에서 끓이는 그 육수는 정말 또 특별하더라고요. 저도 매년 내려가서 보면 대파 그다음에 황태 그다음에 새우, 건새우 같은 거 그런 것도 뿌리고 그리고 다시마 각종 재료들을 다 넣어서 팔팔팔 끓여요, 몇 음. 시간을. 그럼 그게 끓는 동안 저는 또 이제 영상을 막 찍고 불멍이라 그러죠. 불멍을 또 네. 한참 좀 하고 와. 네 그런 순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또 하나의 우리 김장의 비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가마솥에 장작불을 떼고 불멍을 하는 음. 그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럼 그 김장하는 날 빠질 수 없는 게 또 김장 겉절이와 함께 먹는 수육이잖아요. 어떻게 그럼요. 수육 좀 드셨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김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수육이고 그렇게 아까 인제 그 특별한 육수를 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엄마가 인제 몇 해 전부터 계속
맛을 내는 걸 연구를 하시다가 파청을 1 년마다 좀 파청을 내셔요. 파청이요? 예, 파를 청을 내 가지고 아. 그거를 김치 버무린 양념에다가 속에다가 뿌리거든요. 어. 그거 넣고 뭐 새우젓 넣고 다들 다른 분들도 하시는 것들을 하지만 음. 특별하게 그런 재료들이 좀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인제 마지막 날 3 일째 인제 오전에 양념을 막 열심히 인제 다들 아시죠? 그 버무리는 게 힘이 얼마나 아 드는지. 그렇게 그렇죠. 버무리고 네. 저희 거의 한 200 포기 정도를 해요. 200 포기 음. 정도 하는데 형제들이랑 뭐 한 오전에 한 2 시간 정도 그렇게 열심히 막 음악 노동요 틀어 놓고 같이 즐겁게 그 양념 속을 바르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인제 우리 애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험 학습을 내는 거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 어. 친구들이 점점 숙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엄마들 저리 가라로 양념도 잘 발라요. 그래서 어. 같이 인제 열심히 보조 맞춰서 이렇게 했었고 올해는 아이들이 다 좀 시간이 좀 빠듯하고 바쁘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못 하고 저희 형제들과 부모님하고 좀 주로 했는데 너무 인제 재미나게 올해도 역시 했고 그 당연히 끝나고 나면 수육은 필수. 양념 빨갛게 예쁘게 돼 네. 있는 김장에다가 동생이 음. 또 되게 부심이 있어요. 제 밑에 동생이 뭐든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양념 속에 대한 어떤 부심도 있고 그리고 그 수육을 되게 잘 삶아요. 어. 그래서 동생이 항상 끝마무리에 가서 또 수육을 인제 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우린 다 마무리 정리하고 인제 그러면 딱딱딱 썰어서 배추속하고 같이 김장을 맛있게 먹죠. 다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장이 명절은 아니지만 명절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준비 과정은 힘들지만 또 이렇게 1년 농사 짓는 마음으로 김치를 가득 채워 놓으면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그럼요. 맛있는 겉절이와 수육보쌈도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 김장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군침이 돕니다. 아직 맛보지는 않았지만 꿀맛일 것 같아요. 네. 저희 김장 이야기를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기억 속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서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김장 문화가 사라져가는 어떤 문화이긴 한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고 이거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특별하고 딸도 그 기억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하고 또 형제들하고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또 딸하고 김장을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해 올 수 있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행운이고 그리고 이거를 또 맛있게 만들어 와서 이웃들과 조금이라도 좀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여유가 생긴다는 게 저는 되게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특별하게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솜과 함께 생생한 김장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다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야생의 신비로움과 별천지의 낭만이 숨쉬고 있는 아프리카. 곰토미의 나미비아 이야기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죠? 지난 방송에서 아프리카 영화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가져오셨을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어서 오세요, 곰토미. 잘 지내셨죠? 날이 추워지니까 나미비아가 더 생각나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곰tum입니다. 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더울 때는 추울 때가 그나마 나은 것 같더니 막상 닥치니 그렇지도 않네요. 이번 달에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원작으로 가지고 있는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프리카가 주요 장소인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 제작된 영화는 그 무대가 아프리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헐리우드 영화나 유럽 영화를 생각해보면 그리 많지 않죠. 대표적인 영화가 제목부터 아프리카가 들어가는 1985년작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있죠. 많은 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이 비행기를 타던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나요.
이 영화는 덴마크 여성 소설가 카렌 블릭센의 자전적 소설이 원작입니다. 1937년 아이작 디넨센이라는 필명으로 소설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발표했습니다. 작가가 실제로 지냈던 케냐가 배경입니다. 케냐에서 작가는 영화 주인공 메릴 스트립처럼 커피 농장을 운영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케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찾아보면은 정말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죠? 바로 타잔입니다. 타잔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드라마,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보셨을 겁니다. 네, 저는 타잔을 아이들과 애니메이션 영화로 많이 봤어요. 아프리카의 자연과 원주민을 사랑하는 타잔의 우람한 모습이 막 떠오르는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모든 타잔의 원조인 원작 소설은 미국 소설가 에드거 라이스 버러스의 1914년 작품 유인원 타잔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에드거 라이스 버러스는 아프리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모두 전해 들은 이야기와 자신의 상상으로 그려낸 것이죠. 아프리카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멋진 캐릭터를 만들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원작 소설에서는요, 타잔이 자연을 그리 사랑하지도 않고 원주민을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아, 그런 반전이 있었군요. 네, 많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죠. 유인원 타잔에서는 소설이 발표된 1910년대 유럽인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아, 그럼 영화 속 타잔의 무대는 아프리카 어디를 배경으로 한 건가요?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사막이 많죠. 그런데 타잔에서는 밀림 속에서 늘어진 넝쿨을 타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하면서 옮겨 다니는 게 나오죠. 그쵸? 그것을 보면 아무래도 무대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밀림이 부성한 중앙 아프리카의 콩고일 듯합니다. 음. 그래서 타잔의 최신 영화 레전드 오브 타잔에서는 무대가 콩고고요. 악당은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던 벨기에에서 보낸 용병입니다. 타잔과 같이 모험이 가득한 영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개봉한 킹 솔로몬입니다. 원제는 킹 솔로몬스 마인이고요. 아, 그 샤론 스톤이 주인공으로 나왔었죠? 네. 그렇죠.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인디아나 존스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도 '인디아나 존스를 흉내낸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영화는 그럴지 몰라도 이 영화의 원작은 1885년 헨리 라이더 해거드가 발표한 소설 솔로몬 왕의 보물입니다. 이 원작의 소설가 영화 주인공은 알렌 쿼터메인입니다. 그래서 알렌 쿼터메인과 잃어버린 황금 도시라는 제목으로 속편 영화도 만들어졌었습니다. 원작의 작가는 아프리카에 살면서요.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을 가지고 모험 소설을 완성한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살아보지 않은 타잔의 작가와는 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원작 소설에서는요, 주인공이 몸을 사리고 돈 밝히는 너무 현실적인 캐릭터가 탄생했다고 하네요. 아프리카라는 미지의 대륙과 그곳에서 활약하는 영웅의 흥미진진한 모험 소설을 원하는 독자들의 요구를 채워주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샤론 스톤 캐릭터는 원작에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냥 영화 흥행을 위해서 출연했나 봅니다. 청취자분들은 아프리카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아프리카 소설을 쓴 타잔과 아프리카에 살면서 쓴 솔로몬 왕의 보물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할지 궁금하네요. 유인원 타잔과 솔로몬의 왕은 번역서가 있습니다. 흥미가 있다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요. 지금의 정의와는 사뭇 다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유럽인의 사고방식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두 개의 영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호주의 소설가 브라이스 코트너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한 동명의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992년에 개봉한 더 파워 오브 원인데요. 이 영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독립하기 18년 전 아프리카 연방 시절의 남아프리카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연방에서 독일계와 영국계의 아프리카너들의 갈등, 그리고 원주민인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등이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어린 PK에게 굽신거리며 권투를 가르치던 원주민 제수 기엘 피트를 연기한 모건 프리먼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찾아봤는데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OTT를 통해서라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곰토미가 들려주는 영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는 영화도 있었지만 오늘 처음 알게 된 원작 소설들과 영화도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나미비아를 여행하고 오셔서 그런지 곰토미가 들려주는 영화 이야기가 더욱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올겨울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영화 몰아보기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미진진했던 곰토미가 들려주는 나미비아 이야기는 오늘 영화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아쉬워요, 곰토미. 어떻게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원래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행의 매력이라는 것이 한번 느끼면 쉽게 떼어날 수 없더라고요. 이제는 외국이 아니라 가까운 곳을 가더라도 좀 더 그곳에 대해 알아보고 풍경과 느낌을 꼼꼼히 기록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진짜 여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행지에 대한 풍경과 느낌을 기록하다 보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실 것 같은데요. 곰토미의 진짜 여행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낯설어서 더 아름다웠던 나미비아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덕분에 나미비아 여행이 정리도 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2월에 가볼 만한 장소,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별별 소식 시간입니다. 12월인 만큼 연말과 성탄절에 관한 이벤트가 풍성한데요. 올 한 해의 감동과 여운을 다시금 느껴볼 수 있는 두 개의 송년음악회가 열립니다. 2024년 한 해를 아름답게 수놓을 파주시립 합창단과 파주시립 뮤지컬단의 무대인데요. 12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파주시립예술단 2024 송년음악회가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고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솔가라 마트홀에서는요, 2024 파주 시민을 위한 헤이리 챔버 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가 12월 17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열립니다. 파주 도시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석 무료라고 하니 아이들과 함께 하이든, 바흐, 모차르트의 음악으로 따뜻한 연말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12월 8일 파주시 마을공동체 한마당인 파마공 올림픽이 파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파주 마을공동체의 전시체험 및 이야기마당 그리고 공연 등이 마련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파주시 도서관에서 마련한 이벤트와 공연 소식입니다. 파주중앙도서관에서는 연말을 맞아 클래식 음악과 그림책을 함께 듣고 보는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 뿌띠꼬숑 음악회를 12월 7일 개최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한 경품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많이 참여해보세요. 교화도서관에서는 동네 사람 프로그램으로 국제구호 활동가 김동훈님을 모시고 지구에서 함께 살기, 어느 국제구호 활동가의 특별한 현장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24년 동안 28개 국가에서 활동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장소는 교화도서관 2층 문화강연실입니다. 그림형제 원작의 어린이 영어 인형극 구두방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을 12월 14일 한빛도서관에서 참여형 영어 인형극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어 인형극,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네요. 많이 참여해보세요. 가람도서관에서는 12월 27일 윈터 메들리라는 연말 음악회가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선율을 따라 애니메이션과 영화 OST, 크리스마스 캐롤, 클래식 소품 등을 감상하며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도서관 여행이라는 이벤트인데요. 가람, 물풀에, 조리, 솔빛,
금촌 무지개 작은 도서관 등 5개의 도서관에서 5개의 미션을 수행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라고 합니다.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하니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다이어리를 정리하다 보니 잘 마른 세이클로바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지만 세이클로바는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행복이라는 그 말이 좋아서 흔하디 흔한 세이클로바 한 장을 꽂아두었었죠. 너무 평범하고 흔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행복이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행복한 일상에 루시의 별별 라디오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별별 라디오는 파주시 복합문화도서관 광탄도서관의 스튜디오에서 녹음되고 있으며 유튜브뿐만 아니라 팟빵과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제작의 디어교화TV, 녹음 기술의 이혜범, 구성작가의 김효연, 박경희, 총괄의 정민영, 게스트의 여현미, 이혜범, 진행의 루시 서윤경이었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 뵐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